오늘 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야당 뜨거우니까 야당 얘기부터 가보죠. 네. 단일화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한 거죠. 예, 이제 사실 여론조사 투표를 시작했고요. 예. 이 3,200 샘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민심이 파악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이제 지상파 여론조사 공표된 것을 보면은 오차 범위 이내로 경쟁력과 적합도 못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후보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예. 속에서 이 오차 범위 내의 결과는 다소 논란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나온다는 말씀은 오차범위 아주 한 표 차이라도 하여튼 수긍하기로 약속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룰에 승복하기로 느끼는 예. 승복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패배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또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예.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이 더 급해가지고 그런데 여당 보시기에는 단일화 되는 거죠? 저 상황이면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시너지 효과가 이제 이채국의 바람이 예.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반영이 안 돼요. 여론조사 내용에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1대1 구도가 계속해서 가상 구도였기 때문에 판이 딱 짜여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이면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나 단일화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여권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투표의 결과가 아주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어떤 결과 단일화 투표 말씀하시죠? 예, 단일화 예. 투표가 여론조사가 예.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한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호 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들을 고민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이유가 더 재밌겠다. 민주당 제가 좀 약간 네. 민주당 지지층은 전략적으로 팽팽하게 표를 배분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팽팽하게 배분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안철수, 우위, 오세훈 열세의 흐름들을 상당히 전략적 여론조사를 응하면서 예. 팽팽하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팽팽하게 맞춰놓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어제 저녁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였다면 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예를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오전까지 예.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내일의 이제 평가는 누가 민주당 후보가 이 상대하기 더 쉬운 상대인가 예. 여기에 이제 초점이 그러면 맞추더라고요. 예. 이 질문을 못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네네. 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이 박영선 후보가 이 경쟁하기에 쉬운 후보라고 보는 그렇습니까? 거죠. 자, 기본적으로 4번의 거짓말을 했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4번이나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후보 오세훈으로 이제 프레이밍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훨씬 더 오세훈 후보를 공략하기가 편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는 각종 TV 토론에서 계속해서 얻어맞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웬만큼 여권 후보가 내용이든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측면으로 두들겨도 예. 크게 내상을 안 입는 예.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오세훈 후보가 이 내공의 측면이나 그다음에 현재 터뜨리고 있는 이 개인적인 문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이 상대하기 훨씬 쉬운 후보죠. 양 의원님은 만약 오늘 내일 전화 오면 오세훈 후보 찍으시겠군요. 당연히 저는 예. 오세훈 후보. 근데 양 의원님 말씀을 듣는 야당 지지자들은 그러면 예. 양 의원님 분석대로라면 안철수 후보를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예. 어쨌든 야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여당이 이길 수 있는 상대하기 쉬운 그리고 공격하기 쉬운 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채호는 이 분석 동의하세요? 저는 야권 지지자고 여권 지지자고 다 지금 양 의원님도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분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한 4일 정도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 집중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집중 타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오세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된 거는 그쪽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겁니다. 양 의원님이 오세훈을 위하는 척하면서 안철수를 뽑도록 유도해서 안철수가 뽑히게 한 다음에 그래서 본선에서 유리함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이채호는 지금 당에 계시니까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더? 안철수 실제로 후보보다는. 어제 있었던 지상파 3사의 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 원래 지금까지 적합도는 오세훈, 경쟁력은 안철수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거꾸로 경쟁력에서 조금 더 격차를 벌리면서 갈수록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내곡동 땅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그건 어떻습니까?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걸 첫 시작부터 이걸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여당이 이제 말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처 일가가 36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세훈 후보의 처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부인분께서 1970년에 그러니까 8살일 때 그때 그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36억짜리 토지가 집안 전체에 상속된 겁니다. 그 중에 오세훈 후보의 부인분은 8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이제 상속된 겁니다. 그러면은 금액도 36억에 4억 정도이고 세금 빼고 나면은 사실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행사할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61년생인 오세훈 그 시장의 부인분이 8살일 때 상속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H건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고 있는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언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거겠지만은 나중에 딱 각 잡고 쟁점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놓고 따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살짝 이제 우리 최고가 쟁점을 약간 이제 비트는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땅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보금자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싼 땅을 정부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결정에 들면 영향을 미쳤다 이 우리가 말씀이신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10만 원을 하던 땅값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10배 이상 튑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심이 초기에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개발 지구에 영향을 미친 셀프 특혜라는 이야기가 1차적인 쟁점이었는데 이 1차적인 쟁점이 2차로 옮겨 붙었단 말이에요. 나는 본 적도 없고 있는 줄도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시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 등록에 있어서 여러 차례, 그 다음에 TV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이미 오늘 또 이 문제가 터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말에 따르면 4번이나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셀프 특혜에서 거짓말로 쟁점이 옮겨 붙었는데 우리 이채고는 분양에 대한 문제, 자,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구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은 아까 4번 저 거짓말이 한 거는 안철수 대표의 공격인데 그거야말로 어쨌든 야권 단일화하는 입장에서 내부 총질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지구 지정에 대해 가지고 잘 보시면은 그때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서 공람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던 거는 건교부 공람을 했더니만은 주민들 반발도 있고 환경단체 반발도 있고 환경부에서 결국에는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때 공람이 이후에 이제 지정이 보류되고 취소된 것이지 절차 자체를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땅이 임대주택 지구 또는 보금자리 지구로 적합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판단이 난 거예요. 다만 그 지정 절차가 끝까지 됐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자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는요, 땅이 수용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보상을 받지만은 수용되는 땅 바로 밖에 있는 땅들이 보통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서귀포 공항 짓는다 그러니까 공항 예정지보다도 그 옆에 활용될 수 있는 땅들이 더 지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주택지구가 정해졌을 때 시장으로서 진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다,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구에서 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반박. 자, 그래서 제가 빼는 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지금까지 다른 증거로 반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넣기 위해서 뭘 했어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빼기 위해서도 뭘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보금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거짓말이 이제 나왔어요. 네. 노무현 정부가 확정했다라고 초기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MB 정부에서 확정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그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확정이 돼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확정했는데 내가 무슨 착오라고 자, 얘기했죠. 예. 그리고 그걸 나중에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가 들이대니까 착오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수용되냐 마냐, 그리고 수용되는 땅 바뀌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를 푸느냐 마느냐 하면 그 그린벨트 주위의 땅값이 한꺼번에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이 개발 지구냐 지구지 않느냐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실제 상속 받았을 때나 그리고 지정 이전의 땅값과 지정 이후의 땅값을 비교해 보면 그 뚜렷한 수치는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여기서 또 그 거짓말 논란의 그 쌓입니다. 나는 하나도 혜택 받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정 그 자체가 엄청난 혜택인 것을 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미안하다. 라고 그 사과를 하고 털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고발했죠. 이 천준호 의원을 고발했죠. 그 다음에 착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무런 혜택도 안 받았는데 왜 그래? 라고 우겼죠. 그리고 앞서 그 이채고 이야기했던 36억의 8분의 1이면 거의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4억에서 4억 5천이면요.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예. 20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4억 5천이라는 돈도 적은 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억 5천이라는 돈은요. 그 당시에 이제 지가에 있어서 상승분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그것보다 적은 겁니다. 결국 받은 돈이 4억 5천이고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산해 가지고 내가 70년에 내가 8살일 때 내 처도 8살일 때 상속받은 땅이 있다. 근데 이 지구가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서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절한 땅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서 그 땅의 소유자라 그러면은 헌납하는 선택을 하는 거 외에 그러면은 이 땅을 지구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아니면 빼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빼는 게 맞습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맞다고 어디가 맞다고 정해주면은 그걸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이유가 된 것이 임대주택을 강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위치에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채호 보시기에는 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거기가 가장 적합했다는 어떤 확신을 모두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그럼 시장으로서 이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이 명확하면은 그것이 옳은지 따져보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제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겠죠. 저는 이채고 이야기가 네. 이제 또다시 그 논란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자, 이 부분에서 셀프 특혜라고 이제 초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냐, 밖에 빼는 게 좋냐, 요는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 재없음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존재 자체도 몰랐던 그 땅이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시찰까지 했어. 여기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 논쟁이 알겠습니다. 부풀려진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부분은 어떠세요? 완전 다른 게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재산 신고할 때 그게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런데 지구 안에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는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논박할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지구 지정할 때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그 원래 임대주택 단지였다가 보금자리 주택을 변하면서
뭔가 추가로 편입되고 빠진 땅이 없어요. 똑같은 지구입니다. 조금씩 있지만은 그게 오세훈 시장 일가가 처가가 가진 땅과는 무관한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통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몰랐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 나중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될 때 그런 보상을 받는 절차에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나는 보상에서 빼주시오. 이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 오시자 오 후보는 보상 받은 후에도 몰랐다는 거였나요? 아니 예. 전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얼마나 땅이 많으면 처가 가지고 있는 8분의 1의 그 땅을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냐.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초선 때 그다음에 서울시장 들어갈 때 재산신고 내역은 뭐냐. 그리고 재산신고는요 그 이후에 계속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4년 동안 하죠.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내내 하죠. 예. 재산신고는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존재 자체도 몰랐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딱 드러나요. 재산신고 행계. 그랬더니 이곳이 논란의 땅인지 몰랐다고 또 말을 바꾸고 예.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논란의 땅인 줄 몰랐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언제 알았냐?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가 TV 토론하는 그날 아침에 처음 가봤다고 이야기를 예.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시찰을 했어. 예. 또 거짓말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예, 하나 자꾸 하나 말을 들어보- 맞추면 안 예. 되는 논란의 게 핵심을 그 애초에 셀프 특혜, 셀프 분양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논란의 핵심이 아니고 그걸 야당이나 그다음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또는 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안 댔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그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외압을 행사했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 네. 증언하는 사람. 네. 그렇게 치고 나섰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 존재 자체는 알았는데 그게 논란의 땅인 줄 몰랐다. 난 가본 적도 없고 오늘 알았는데 했는데 이미 다 가봤어. 이렇게 자꾸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예. 발생했던 거짓말에 문제예요, 대한- 이 예. 문제가. 아니, 당연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지구가 지정된 곳에 가가지고 그 땅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오늘 민주당이 들이미는 자료도 보니까 뭐 회의록을 또 찾았대요 시위에서 회의록을 찾았다고 들이민 게 뭔가 보니까 아니 이런 지구가 지정되면은 여기다가 산 밑에다가 그린벨트 앞에다가 무슨 이제 그 성냥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형식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무슨 이해충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땅이 수용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뭘 짓는지가 그게 수용된 사람이 알 그 바입니까? 거짓말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거짓말이라는 것도 예.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재산 신고할 때 본인이 내곡동과 또 보면 그 내역에 보면 일산 어디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존재 자체 알고 있었겠죠. 그런 그 땅이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가가지고 그 그린벨트 있는 내역에 가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그 땅의 위치구나 집원 찾아가면서 그렇게 본 바는 없겠죠. 제가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장 정결이라고 이해한 부분도 이 지구가 지정됐을 때 내 땅이 거기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여부 같은 것들은 전혀 인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전결이기 때문에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만 추가로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그 부인의 땅은 네. 부인의 땅은 8분의 1이라도 그 집안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상액이 30몇 억이고 20년 전에 그 정도인데 그게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36억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게 오 후보에 예를 들어서 전혀 영향이 있건 없고 남편이 시장인데 우리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30억대 그 보상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요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당신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 하는 게 서민들의 어떤 일반 상식 판단인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예. 예를 들어 8분의 1의 상속이라고 하면은 요즘이야 상속에 대한 그러니까 법률 자기 건 8분의 1이라도 예. 거긴 다 집안 거니까 아빠 뭐 오빠 뭐 다 같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그러면 집안이 한 30억대 그 보상을 받게 됐을 경우에 남편이 시장이면은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정도 거액이면 뭐 이 땅이- 저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보상을 받는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예. 다만 그 보상을 위해서 지구 지정 등에 개입했느냐가 지금 아니, 이제 개입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저는 몰랐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이렇게 지정이 되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 땅이 오르고 내리고 30억대 돈이면 그 집안에서 얘기를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풀리면 꽤 오를 것 같아. 저는 그 그러면- 예. 부분에서 당연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집안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왜냐 비슷한 아니, 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30억대의 보상이면 그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이 이것도 가지고 있는 땅이고 30억대의 보상이면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제가 여쭤보는 비슷하게 겁니다. 생각했을 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야당이 끝없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또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거돈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이 세워지면은 수혜를 받는 땅을 수천억 대 보유했다라는 예.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보도도 그 비슷한 식으로 인지한다고 하면은 오거돈 시장이 가덕도 일대에 본인들의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 것 같으면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 뭐 다양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아까 진행자께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족 간에 그런 소통이 있었느냐?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 검증할 방법이 전혀 전무하고 예. 여기서 먼저 의혹 제기가 됐던 것은 그러면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지구를 지정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행정가로서의 어쨌든 영향력이 행사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그건 이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채구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계속 뉘앙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이제 그 시장 선거 때 불거진단 말이에요. 2009년에 불거진단 말이에요. 그때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작심하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없어요. 모른다라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증거가 나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땅이 그 땅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선거 시기가 되면서 그 셀프 특혜에 대한 논쟁이 탁 불거지면서 아예 거짓말 하려고 작심하고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그 오세훈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로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몰랐으면 저렇게 했을 거 아니야? 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잘랐고 거짓말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이거를 논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문서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2010년에 어쨌든 한명숙 그 당시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논의를 진행 못 시켰던 이유는 비슷하게 이거는 보상 문제 있어가지고는 계속 문제 걸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보도했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과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문서 하나 찾았다. 뭔가 보니까 2009년에 그 국장 정결 사항으로 공문 내려보낸 거 하나 찾은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회의 가가지고 성냥갑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야겠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보상에 대한 그런 어떤 근데 부정익산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문서 들고 나오면서 잠깐.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자꾸 이제 국장정결을 이야기하는데 국장정결이라는 건요, 사장이 이임한 권한이에요. 네. 그러면 국장은 어떤 정결 상황도 그 사장한테는 시장한테는 장관한테는 보고를 합니다. 제가 그 방통위 4년을 있었잖아요. 국장정결이 이 정결했다라는 내용과 정결 이전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국장정결이 일어나요. 네. 국장이 일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윗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 결정하는 그래서 거기에 경우는 대해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주택국장의 증언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KBS에서 보도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땅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이야기도 한 바가 없다는 걸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증언을 반박할 뭐가 있는 게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어디에 개입했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상식에 우리가 네. 근거해서 어떤 국장정결이라는 일반 시청자들이 국장정결에 대한 예, 요 부분은 새로운 팩트가 나중에 더 나오면 한번 아니, 다시 네, 일어나실까요? 그런 식으로 예. 상식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전 상식적으로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 압박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상식에 따르면. 이청호 예, 예. 논의를 자꾸 예. 흐트리지 말고 예, 좀 집중. 양 의원님, 요 부분은 하여튼 다 어떤 하실 말씀들은 양쪽에 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야권 단일화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경우랑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 안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당 간판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당간판이요. 아니, 국민의힘 간판이. 예. 저는 뭐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예. 게요. 안 후보가 지금 이제 사실 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예. 군소정당의 이제 영수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본인이 오히려 행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대표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민의당은 여의도 정치에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대표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합당의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당을 했을 때 3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어쨌든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주장하는 분들의 요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기면 국민의힘이 급격히 세력을 잃으면서 윤석열 등 전 총장 등과의 어떤 제3시대가 더 부각되면서
국민의힘이 흡수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 그럼 상식선에서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안철수 대표 또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당과 또 함께할 건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제3지대에서 뭐 저는 그 개편이라는 게 항상 대선 주자를 놓고 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왔지만은 또 크게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이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지지율 1위 하면서 그런 정계 개편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당장 안철수 대표 본인께서도 과거의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 40% 50% 상회하던 시절에 그때 그를 중심으로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합당도 하고 뭐 탈당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지금보다 안철수 대표가 인기가 훨씬 좋았던 시절에도 그런 정계 개편은 일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대선 주자가 야권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이 주가 되지 않는 형태의 어쨌든 야권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다소 뭐 시나리오상 뭐 그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당은 딴 질문 해볼게요. 네. 지금 객관적으로 열세입니다. 네. 지금 뭐 셋이 해도 질까 이길까 하고 네네. 단일화는 둘이 근데 단일화 결정됐으니까요 거의. 예. 어떻게 보세요? 반전의 계기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그 단일화가 거의 한 달 이상 끌었고요. 그다음에 뭐 18일, 19일 후보 등록일에 그 단일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일주일 내내 했고 그다음에 그 19일 이후에 그 또 거의 이제 일주일 가까이 단일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거 때 누가 관심을 받느냐 쳐다보면 빅데이터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만큼 누가 많이 언급되고 누가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박영선 후보가 앞서도 우리가 그 자료화면 나갈 때 단일 후보 관련 보도가 쭉 나가고 마지막에 그 박영선 후보가 시민하고 만나는 장면 한 꼭지 슬쩍 걸치는 이러한 형태의 뉴스가 벌써 한 달 이상 끌어왔다는 거예요. 즉 일방적으로 여권 후보가 이 여론의 핵심에서 비껴서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다는 측면 하나가 가장 크고요. 사실상 LH나 윤석열 그 후방 효과들은 지난주에 여론에서 다 반영이 됐거든요. 새롭게 올라가고 붙는 그 여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짧다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 단일화가 확정되고 그 저쪽 누구든 2번이 누구든 1번과 함께 1대1 구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여론과 빅데이터는 동시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효과에 그다음에 나경원, 오세훈 그 컨벤션 효과에 여기에 LH 문제까지 터지면서도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양자 구도의 박영선 후보가 버텼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직도 버린 자식이 아니고 그 사랑의 매를 때리는 그 이 부모의 심정으로 민주당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채호 보시기에는 지금 거의 이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시장 어떻게? 이겼다 보기보다는 지금 여권에서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모양새를 자꾸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공약이 지금 단계의 선거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냐. 박영선 후보가 물론 정책 공약으로 뭐 21분 뭐 이런 거 막 낸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회자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의 단일화 국면에서. 그리고 오히려 여권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응해서 단일화하다가 김진애 그 당시 후보가 갑자기 박원순 재평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게 막 불 번져가지고 오히려 피해 요소인 3인방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1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시간은 다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 이런 거 하면 보면요. 반장이 누가 되든 크게 반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날 때쯤 차별화하게 던지는 것이 야, 나 당선돼 햄버거 사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여당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개탄스러워할 겁니다. 근데 국민의 관심이 그 골리앗하고 헐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막 집중되는데 골리앗하고 다이아하고 붙으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이니까 그 흥행이 안 돼요. 즉 야권 단일화와 여권 단일화의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주에 모실 때는 분위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야권이 다윗이죠. 어떻게 여권이 다윗입니까? 아니요. 당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그 단일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다음에 뭐 그 중요한 미얀마 손님을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